지금 보이는 건물이 황궁우예요. 그리고 황궁우 주변으로 지금은 이제 난간석이 이렇게 연봉이 보이고 이렇게 이제 난간이 있는데 요 밑으로 황구단이라고 해서 단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그 황구단이 철거되고 지금 이제 호텔이 들어선 거예요. 그때는 이제 경성철도호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1914년도인가가 이제 일본에서 황구단을 철거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호텔을 짓는데 그때 20층짜리를 지은 게 아니라 그때 경성호텔은 이제 4층짜리가 지어져 있고 그 이후로 한국관광공사하고 미국의 기업하고 합작으로 해서 20층짜리 건물이 들어섰고 그 다음에 삼성으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뭐 신세계로 넘어갔다 이렇게 과정이 거쳐가고 있습니다. 황궁우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그런데 황궁우를 지은 이유가 대한제국의 제자 황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본인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황궁우를 지었는데요. 북경에 가면은 천단공원이라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노트를 꺼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방식이 아니라 본인의 휴대폰으로 검색하는 방식을 하겠습니다. 휴대폰 한번 꺼내보세요. 네이버 검색어로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 검색어로 하늘천자입니다. 한글로 천단공원, 천단공원을 한번 쳐보세요. 자, 첫 번째 사진이 나오죠. 동그랗게 이거하고는 똑같지는 않지만 천단공원 사진이 나오죠. 그리고 천단공원 1층에 동일하게 저런 난간이 있죠. 제단입니다. 중국의 황제가 천단공원에서 제사를 지냈던 그 방식을 그대로 모방해서 우리도 황궁우를 만든 거예요. 천단공원 지금 보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천단공원. 그리고 여기서 제사를 지낼 때 주변으로 난간, 단을 지었다는 거죠. 테라스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복궁 앞에 가면은 광화문이 있죠. 광화문 앞에 월대를 작년에 100년 만에 월대 복원이라고 해서 대단한 큰 행사를 했었죠. 일제에 의해서 월대가 철거되고 전철이 들어서거든요. 흙내문 자리에 조선 총독부가 생기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인원들을 나르고 이게 출퇴근용이고 또 조선 총독부를 지으면서 그 안으로 자재를 나를 때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 난간을 월대를 헐어내고 좌우로 X자로 이렇게 서쪽문과 동쪽문을 따라서 전철이 들어서요. 전철이 들어섰는데 그때 상황을 100년 후에 작년에 월대를 복원한 아주 큰 공사가 있었죠. 그것도 이제 함께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구경해 보시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도 해주시고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지붕이 저 위에 보면 꼭지가 하나죠. 꼭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지붕을 모지붕이라고 하고요. 덕수궁에 들어가면 궁의 지붕들을 자세하게 이제 배우실 텐데 이렇게 천막처럼 마주보고 있는 지붕을 맞배주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내려와서 내림마루 처마마루 이렇게 날개를 쫙 펴는 지붕을 팔짝지붕이라고 하는데 우진각 지붕이나 팔짝 지붕이나 맞배 지붕은 양쪽으로 꼭지점이 2개지만 모지붕은 꼭지점이 하나죠. 특색이 그래요. 모지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지붕이 제일 위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절병통이라고 해요. 절병통은 일단 모양을 내는 목적도 있고 안으로 비가 스며들어 들어가지 않도록 비를 방지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꼭지가 하나일 경우는 모지붕인데 모지붕도 날개를 몇 개를 폈냐에 따라서 팔각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육각정이라고도 하죠. 육모지붕. 팔각정이면 팔모지붕. 지붕이 4개로 나눠져 있으면 4모지붕 이렇게 불리어집니다. 네, 네네. 잡상 있잖아요. 네네네. 잡상은 보통 풀소도 되어 있는데 여긴 짝소로. 그러네요. 우리 준영 씨가 확실히 공부를 열심히 해요. 잡상은 보통 5개에서 7개가 설치가 되고요. 가장 많이 9개까지 설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헤아릴 때 전당, 합각, 재헌, 루, 정 이렇게 합니다. 대웅전, 교태전, 근정전,
뭐 자경전 이렇게 왕과 관련이 있다거나 임금과 관련이 있다거나 부처님과 관련된 대웅전, 대웅보전 이렇게 전이죠. 가장 높기 때문에 전당학과 재현루정에서 전이에요. 이런 건물들에는 9개가 있기도 하고 7개 이상이 있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있는 게 경복궁 안에 경회루에 11개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잡상은 모두 홀수이죠. 그리고 이전 답사 때 잡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당태종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우리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잡상이 발전을 했습니다. 모든 잡상은 홀수로 설치가 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4개죠. 저 위에 4개고 저 위, 가장 3층은 몇 개인가 제가 확인이 안 돼. 3층은 6개인가 될 거예요 아마. 맨 위에는 6개죠. 2층 4개, 1층 4개 모두 짝수이죠. 짝수인 이유가 제사를 지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곳은 음과 양, 사내와 여자가 있죠. 그래서 똑같이 음과 양이 있는데 양이 홀수예요. 음이 짝수고 제사를 지내는 곳은 음택이기 때문에 짝수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질문을 주시면 뽀뽀는 해줄 수가 없고 하트를 이렇게 하나 줄까요? 우리 준영이한테 뽀뽀해서 선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밑에 가서 하나 더 볼까요? 서울에 궁이 몇 개 있죠? 뭐 질문을 제가 했을 때 답변이 바로 안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뭐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는 5대 궁이 있죠. 경복궁을 중심으로 좌측으로 창덕궁, 창경궁이 있고요. 경복궁 맞은편으로 쭉 내려오면 우리가 오늘 답사를 할 덕수궁이 있고요. 덕수궁과 조금 떨어져서 우측으로 가면 경희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현재 남아있는 궁을 기준으로 해서 5개 궁이 있는데 덕수궁만 지금 보실 것이 다른 4개의 궁은 답도, 임금이 걸어가는 곳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임금이 걸어가서 답도가 아니라 임금은 가마를 타고 다닙니다. 절대 걸어가지 않아요. 임금이 타는 가마를 연이라고 하는데 연을 타고 갑니다. 그 연을 타고 올라가는 곳에 그것을 답도라고 하는데 답도에 봉황 2마리가 그림으로 각도, 글씨가 새겨 있으면 각자가 되어 있다는 거고 그림이 새겼으니까 각도가 되어 있어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봉황이 아니라 황제니까 어떤 게 그려져 있을까요? 용이 2마리가 있습니다. 초콜릿 이따 드릴게요. 가방에 맸으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용이 있어요. 황제이기 때문에 덕수궁과 황궁 자리에만 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밑으로 쭉 해서 환구단, 여기는 이제 황궁우고요. 환구단이 설치가 되었겠죠. 그 환구단 위에 지금은 이제 황구단의 흔적이 사라지고 호텔 때문에 이쪽은 지을 수가 없고 아래쪽은 복원을 하기 위해서 일부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답도라고 해요. 이쪽으로. 여기는 임금만 가는 건데 임금이 이곳을 이렇게 걸어가거나 밟고 가는 게 아니라 임금이 타는 가마가 어떤 거라고 하셨죠? 연을 타고 가면 가마꾼들이 임금을 연을 태워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머지 4개의 궁에는 봉황이 있는데 얘는 용이 있죠. 희미하게 나지만 용이죠. 그럼 봉황은 뭐냐? 봉황은 상상의 동물이고 용도 상상의 동물입니다만은 봉황은 어떤 걸 나타내냐면 봉이 수컷을 나타내고요. 황이 암컷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자면 저 같은 잘생긴 남자를 만나면 이런 봉 잡았네 그러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와요. 봉 잡다. 그 봉황을 나타내는 거고 옛날에 그 개그맨 최양락 씨인가? 최양락 씨가 했던 그 개그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나는 봉이야 또는 우리가 황됐다. 뭔가 이게 잘못되거나 뭐 여성을 비하하는 말을 할 때
완전 황됐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그런 단어를 이제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봉은 남자고 황은 여자인데 나머지 4개의 궁은 봉황이 있고 덕수궁과 황궁후에는 용이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응. 여쭤보겠는데 난 옆에 보면 혜태산이 많아요. 혜태는 이제 사헌부, 저 우리 변호사님 오셨잖아요. 변호사님 옛날에 이제 검사도 하셨겠죠. 그런 분들이 죄 지은 자들에게 엄벌한 죄를 내릴 거 아니에요. 죄가 엄벌해야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겠죠. 그런 죄 지은 자들에게 엄벌을 내리도록 상상의 동물이에요. 혜태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용과 이제 이건 서수라고 합니다. 용과 서수는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용도 상상의 동물이고 혜태도 상상의 동물이고 이건 서수예요. 용을 닮은 서수입니다. 서수도 상상의 동물인데 용과 서수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첫 번째, 이런 비늘이 약간 다르고요. 용은, 드라곤은 뿔이 몇 개예요? 제가 표현해드리죠. 드라곤은 뿔이 2개죠. 서수는 뿔이 하나예요. 그래서 상상의 동물이지만 서수는 뿔이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서수로 보고 얘는 용으로 보는 거고, 덕수궁에 들어가면 덕수궁 중화전 천장에 이제 용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 가서 설명을 할까요? 여기도 약간 추우니까 옮기면서 덕수궁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Chosun Dynasty, hos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여기는 대한문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한자가 한나라 한자, 큰 이름, 물 이름 한자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자는 나라 한자죠. 대한문은 이전에 1907년도인데 1906년도까지는 편안할 한자, 간머리에 계집여가 들어간 편안하다, 편안할 한자인데 이쪽이 정문이 아니라 여기는 동문입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저쪽이 북쪽이고요.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뒤에가 남쪽이에요. 정문은 남쪽으로 나 있죠. 이건 동쪽이에요. 동문이에요. 동문이기 때문에 여기가 정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1897년도에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동쪽으로 방금 답사를 다녀오신 환구당과 황궁우가 설치가 되면서 이쪽이 훨씬 번화하게 되겠죠. 그리고 1906년도 이후에는 훨씬 더 번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 원래는 저 앞쪽 33m 앞쪽에 있었는데 이쪽 뒤로 밀려와서 지금 큰 길이 생겼죠. 큰 이름 한자, 한나라 한자인 큰 이름 한자로 크게 성대하라. 그래서 큰 대에 성대하라 해서 대한문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들으면 듣는 곳에 정답이 있습니다. 경복궁의 정문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화문이에요. 경복궁의 정문은 광화문입니다. 창덕궁의 정문은 돈화문입니다. 네. 선생님이 답변 주셨죠. 감사합니다. 이따 쪼꼬리 드리겠습니다. 돈화문입니다. 지금 2개의 이미 답이 존재해요. 중복되는 답이 존재합니다. 여기 덕수궁의 정문은 대한문이 아니라 남쪽 문인 인화문입니다. 인화문. 창덕궁 바로 옆에 창경궁은 흥화문. 선생님 정확하게 흥화문입니다. 경희궁의 정문은 흥화문입니다. 그러면은 정문은 문 이름에 특별한 특색이 들어가 있죠. 광화문, 돈화문, 인화문, 흥화문 가운데에 화자가 들어가는 것이 정문이에요. 여기가 대한문이 대화문이었다면 정문이지만 여기는 대한문이잖아요.
정문은 인화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인화문은 지금 사라지고 없고요. 인화문 자리 터만 제가 가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또 선생님 많이 하시네요. 알고 계시는데 그냥 모른 척 하시는구나. 화자가 무슨 화자예요? 아, 선생님 여기 질문 받고 설명 또 드리고 가겠습니다. 대한제국의 대한은 지금 대한민국의 한자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한나라 한자. 한나라 한자는 하상서주 동주까지 진나라가 통일하고 양한 삼국, 양한이죠. 전한, 후한, 그리고 삼국시대가 돼요. 조이한, 위나라, 총나라, 그렇죠? 삼국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 위초고가 시작되죠. 위초고에 한나라가 시작돼요. 한나라 유방이 나라를 세웠죠. 그 한나라 유방이 나라를 세운 나라의 한자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한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나라 한자예요. 나라 한자인데 우리나라 대한제국이 1897년도부터 1910년도까지 13년간 존재하고 대한제국은 사라지죠. 그래서 1919년 1월 21일 날 고종 황제가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인산인을 기준으로 3월 1일 날 우리가 만세 운동을 벌인 게 고종 황제의 돌아가신 걸 기리는 것이죠. 그때 만세 운동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힘드니까 중국으로 넘어가서 많은 단체들이 생기죠. 그때 우리의 상해 임시정부도 생기고 그 다음에 1918년에 신한청년당도 생기고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때 대한제국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는 대한제국은 황제의 나라였지만 지금은 백성이 주인인 백성민자 공화정치, 그때는 제국주의였지만 공화정치로 바꾸어서 되어야 되니까 대한민국으로 갑시다라고 신서구라는 그때 임시정부의 교통부 장관이었던 신서구 씨가 제안을 해요.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꾸자. 한 명만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때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이 몽양 여운형 선생이에요. 암살당하시죠?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암살당합니다. 한지근이라는 사람한테 암살을 당하는데 그 암살당했던 여운형 선생만 대한제국으로 망한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어요. 신서군 씨가 대한제국으로 망했으니까 대한으로 그대로 다시 해서 대한으로 다시 흥합시다. 그것도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으로. 그것도 그러네. 고개를 끄덕거리고 만장일치로 통과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긴 겁니다.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죠. 여기서부터 요 정도 사이에 인화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고요. 지금 보이는 중화문, 다들 공부를 하셨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테니까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지금 중화전이라고 아까 전당학각 재현루정 배웠죠. 중화전이라고 보이는 지붕의 각도 한번 내려와서 한번 더 꺾이잖아요. 우측으로 보이시죠? 측면으로 한번 더 꺾인 자리에 잡상이 있죠. 잡상이 둘, 넷, 여섯, 여덟, 10개, 11개가 있네요. 중화전의 지붕 모양과 이 중화문의 지붕 모양이 틀려요. 한번 보세요. 틀리죠? 여기는 사면이 쭉 동일하게 마름모 형태로 다 막아져 있잖아요. 이걸 이제 우진각 지붕이라고 하는 거고, 중화전에 보이는 지금 내려온 것을 팔짝 지붕이라고 합니다. 저희 청와대 갔을 때 자세하게 공부했던 지붕 양쪽에 있는 거, 모양 내서 있는 걸 취두, 기억하시나요? 취두라고 합니다. 올라갈게요. 올라가면서 여기는 답도죠. 황궁호에서 아까 봤던, 여기도 보면 예, 용이 있죠. 용이 있고, 여기 발가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죠. 이 7개가 있는 게 경복궁 들어가면 경복궁 근정전 지붕에 7개가 있고요. 여기는 5개가 있거든요. 그 차이도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제후국이냐 아니면 뭐 새로운 상징물이 있느냐, 다르게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답도라고 합니다. 여기는 가운데는 임금님이 가시는 곳이고요. 이쪽이 우측이
문관 출신들, 저쪽 서쪽은 무관 출신들. 그래서 문관과 무관을 합쳐서 문무대신이라고 하고, 문관과 무신을 합쳐서 두 개니까 양반이라고 하죠. 문반, 무반. 그래서 양반 체면에 이 양반이 문관이거나 무관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중화전의 지붕을 보면 용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용의 발가락이 몇 개인가? 눈이 좋으신 분들은 한번 세어보세요. 몇 개인가? 가까이서 보시면 보여요. 6개인가 7개인데? 아니요, 자세히 보세요. 발가락이 몇 개인가? 5개요. 5개예요? 5개 아닌가? 5개가. 자세히 보세요. 6개. 네? 5개. 5. 더 많이 보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주 저 꼬리를 봤나요? 더 많이 보이신 분은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5개입니다. 네, 5개인데 경복궁 근정전에 가면 7개가 있어요. 7조령이에요. 답사 해설하시는 분들이 경복궁에서 설명하시는 분들은 경복궁 스타일로 설명하시고, 여기서 설명하시는 분들은 여기 스타일로 설명하시거든요. 두 개를 제가 다 접목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가락이 5개인 것은 황제를 나타내고요. 발가락이 4개는 제후국입니다. 제후국이란 뜻 혹시 아시나요? 제후국. 네, 오케이, 아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후국. 제후국은 4개고 주변국은 3개인데, 근데 발가락이 3개였던 나라들은 실제로는 거의 없거나 존재하지 않고요. 황제만 5개고 제후국이나 주변국은 4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왜 5개일까요? 대한제국. 그렇죠. 대한제국이니까. 대한제국이니까 5개인 거예요. 그런데 경복궁은 왜 그러면 발가락이 7개냐? 경복궁은 북두칠성을 의미합니다. 어자가 가장 빛나는 임금이 앉는 자리, 북극성을 의미하고, 위에 7개의 발톱은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거지, 그게 반드시 그런 뜻은 아니죠. 근데 처음에 설명한 오조룡은 왕을 상징하는 황제를 나타내는 거고, 4개는 제후국이나 주변국을 나타낸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선배님이 짚고 있는 이런 색깔, 이런 색깔이 금색이잖아요. 황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경복궁이나 창덕궁, 창경궁은 무슨 색깔일까요? 초록색. 그렇죠. 초록색이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금색으로 이렇게 있는 거고요. 지금 향로는 최근에 복원을 했고요. 내려가서 두무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설명드리고, 아까 저 위에 그물이 있죠? 저 그물이 있죠? 철망. 부시. 예, 안 잊어버리고. 준이 공부 많이 하네. 부시예요, 이게. 요게, 여기 지금 불빛 보이죠? 나무에. 이 철망이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 미국 대통령 부시가 있었잖아요.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예, 그 부시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부시인데, 이 안으로 새가 들어가지 않도록. 새가 들어가면 안에다가 새가 배설물을 떨어뜨리겠죠? 배설물이 떨어지면 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기는 힘들지만 새를 잡아먹기 위해서 어떤 동물이 올 수 있을까요? 응, 뱀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부시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부시를 설치해서 새가 앉지 않도록 그렇게 방지해 놓은 겁니다. 이거 보고 갈게요. 요건 우리나라 한글 순수한 우리말로 드무입니다. 여기 드무라고 해요. 덕수궁의 드무만 색다른 점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걸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무는 이 안에 물을 담아서 화재가 났을 때 그 물로 불을 끄는 그런 목적이 첫 번째 있지만, 마귀가 와가지고 자기 얼굴을 보고 깜짝하고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가. 그런 의미로, 그러면 불이 안 나겠죠. 그런 상징적인 존재고, 여기 있는 물로 불 나면 어떻게 불 끄겠어요? 여기를 왜 왔냐면요, 여기가 희성수 만세라는 한자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 1만만자, 세자, 오래 살라고, 임금한테 오래오래 사십시오, 만년 동안. 그리고 저기는 태평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만세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황제국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은 천세예요. 천세까지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나서는 우리도 황제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만세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여기만 만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은 다 단청이 있는데 이건 단청이 안 돼 있죠. 선조가 임진왜란 이후로 경복궁이 불타고 장덕궁 주변에 다 불을 탔기 때문에 마땅히 머무를 곳이 없으니까 여기 와서 머물렀어요. 서거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거당의 특징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단청을 하지 않은 집을 백골집이라고 합니다. 흰백자. 그 흰색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예요. 백골집이라고 하고 2층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2층은 방이 몇 칸이 있을까요? 아래는 지금 방이 하나, 둘, 셋, 4칸. 4칸이거나 2칸이 한 방일 수도 있으니까 아래는 방이 2개고 위에는 방이 몇 개 있을까요? 네? 3개. 위에는 방이 몇 개 있을까요? 6. 네, 위에는 방이 한 개도 없습니다. 2층으로 다락처럼 되어 있는데 통이에요. 고종의 친필이라고 하네요. 이게 위에는 방이 없어요. 네, 계단 내려오는 게 있어요. 중간에 사다리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뭔가 당기면 있어요. 이게 예약을 해서 1년에 잠깐 오픈하고 연중 막고 있습니다. 그 한자 옆에 조그맣게 뭐여서 써있는데 무슨 뜻인지가 모르겠어요. 아, 우측에는 어필이라는 뜻이고요. 어필은 임금이 썼다는 뜻이고요. 세필은 세자가 썼다는 뜻이고요. 좌측은 좌측은 이제 광무니까 1897년이 이제 광무가 시작되니까 7월 7월이라고 했는데 광무 몇 년이에요? 9년 9년. 그럼 1897년부터 97, 98, 99, 0, 1, 2, 3, 4, 5. 5년이에요. 1905년이라는 뜻이에요. 광무 9니까 1905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을사년이라는 뜻. 그렇죠. 예. 정확합니다. 120년 됐습니다. 함령전은 여기 고종이 돌아가신 곳인데 그 정도 의미만 부여하고 우리 건물 보러 가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의미 부여하고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요게 팔짝지붕이에요. 여기 안 내려가고 테두리만 막으면 우진각지붕이라고 처음에 앞에 봤던 거 중화전 앞에 있던 게 우진각지붕이고 중화전은 지금 뒤에 보이는 거 저건 팔짝지붕이죠. 내려가 있잖아요. 요렇게 여기까지 요것도 팔짝지붕이에요. 요 팔짝지붕을 그대로 표현하고 요 아래는 이건 우리 한국식이 아니죠.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그래요. 로마네스크 양식인데 로마네스크 양식을 잠깐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한 300년? 400년 동안은 예수님의 그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잘 퍼지지가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로마에서 그 무슨 누구냐 313년 아무튼 공인이 되고 테오디우시우스 때 이제 완벽하게 국교화돼요. 그때부터 이제 양식이 성당의 모양을 토대로 양식이 발전해서 나중에 이제 10세기 정도 갔을 때 전체적으로 로마네스크 양식이 발전을 하는데 로마네스크라는 말 자체에 로마가 들어가 있죠. 앞에 로마의 양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양식이 들어가 있는데 콘스탄티누 대제 때 서기 313년도에 그게 공인이 돼요. 그리스도교가. 그러면서 그때 썼던 그 성당의 건축 양식이 한 300~400년 후에 올라가면서 이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확 발전을 하는 건데 저랑 독립문 갔다 오신 분 독립문에 갔을 때 독립문을 설계하신 분이 누구신지 사바틴에 대해서 혹 좀 알고 계시는 거 있으면 기억하시거나 공부하신 게 있으시면 조금만 설명해 보세요. 사바틴? 응. 일단은 뭐 건축가였고, 네. 응. 뭐 그 사람이 응. 을미사변때 그거 중요한 거라. 민비가 시해되는 걸 목격한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그거예요. 명성황후가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 국민은 본 사람이 없고 딱 2명이 봐. 한 명은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야. 사바틴이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걸 살해된 장면을. 그래서 그거를 일제는 그거를 감추려고 했지만 그렇지. 예, 알려낸 사람들이 오케이. 사바틴이 독립문이 사바틴이 설계를 했어요. 사바틴을 설계를 했고 어느 나라 사람이죠? 러시아 사람. 러시아 사람. 어느 나라 쪽? 러시아? 네. 프랑스나 스위스계나 저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쪽 러시아 사람입니다. 러시아 사람인데 러시아 사바틴이 명성황후가 돌아가실 때 명성황후의 살해 장면을 담 너머에서 봤어요. 2명이 목격자인 그 중에 1명입니다. 러시아 사바틴이. 그 독립문을 설계를 하셨고요. 독립문은 독립협회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아니라 청나라로부터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독립을 설치했고 그 독립문을 설치한 독립협회가 고종에게 돌아오십시오 요청을 해서 독립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대한제국을 선포할 때 이 정관헌 사바틴이 1883년도에 옵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분인데 사바틴이 독립문도 설계하고요. 이 정관헌도 로마네스크 양식을 해서 이 건물을 설계하신 분이고 좀 이따 방문할 중명전 예를 들면 명동성당도 설계하시고요. 그분이 설계한 게 아주 많습니다. 그 중요한 걸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건 사바틴이 명성황후의 살해 장면을 목격하신 분입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이 이렇고요. 여기 건물을 보면 여기에 특색이 여기 보면 박쥐가 있죠. 이 박쥐가 우리가 복복자를 보면은요 한자로 복복자가 중국어로 fu예요. 발음이 F 발음 fu인데 박쥐가 간자치로 쓰면은 그것도 똑같이 fu예요. 발음이. 그래서 복복자 대신 복복자를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복복자를 동물로 표현해서 박쥐를 같은 발음이 나는 박쥐를 표현해서 복이 들어온다 그런 의미로 박쥐를 그려놓고요. 박쥐가 또 새끼를 좀 많이 낳나봐요. 쥐니까. 그래서 이제 뭐 생산성, 인간의 생산성도 똑같이 생산이잖아요. 그런 그런 것을 나타내고요. 여기 보면, 요쯤에 보면, 여기 용이 있죠? 여기. 예, 황룡, 청룡. 용은 뭘 상징하죠? 예, 왕도 상징하고, 우리 대한제국. 그래서 여기 덕수궁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그 의미가 여기에 또 담겨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요 건물에 정관원의 건물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배우시고 나머지는 뭐 지나가면서 또 보시죠. 네. 정관헌 지긋하게 바라보면서 고종이 커피를 좋아하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긋이 뭔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보고 있다 휴식을 한다 그 뜻이야. 정관헌이 어진 같은 것도 여기서 있었다고는 해요. 네, 어진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얘기는 있어요. 임금을 뭐라고요? 임금이 썼으니까 어필. 세자가 쓰면 세필. 임금이 썼으니까 어필. 야 이번에 좀 어필 좀 해봐 네가. 이거 어필. 그리고 아까 우리 선생님들도 금방 잘 배우셨죠?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그때를 1년으로 보는 거야. 1897년을 우리 새로운 나라의 1년 대한제국의 1년으로 보는 거야. 그걸 광무라고 한다고 이렇게 광무. 그래서 광무 1년이 1897년인데 광무 9년이니까 1897, 7, 8, 9, 10, 1, 2, 3, 4, 5 9번이잖아. 그래서 1905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즉조당입니다. 여기서 즉위식을 했다는 뜻이에요. 광해를 몰아내고 왕이 되었지만 3대 암군으로 들어간 사람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광해를 몰아내고 왕이 된 사람. 인조반정이잖아요. 인조가 여기서 즉위식을 한 거야. 이 건물과 준명당과 즉조당이 복도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지금 이게 이제 복원돼서 이 건물이 여기 이게 지금 다 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막아져 있는데 이전에는 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막 걸음마를 뛰기 시작한 2살 반 3살짜리나 또 걸음마를 했지만 엄마 품에서 떨어지면 반드시 사고가 나는 한 5살 6살까지는 아주 어리잖아요. 걸음도 느리고 그런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거나 다치겠죠. 그래서
난간을 그때는 이제 설치를 해놨는데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마지막 옹주, 덕혜옹주. 선생님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덕혜옹주. 덕혜옹주의 유치원이었어요. 덕혜옹주의 유치원이면서 덕혜옹주가 어리니까 사대부 집안에, 좀 이름 있는 사대부 집안에 또래 아이들을 데려다가 같이 놀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 한자를 보면은요, 요거 명자가 여기 이 명자가 날일자여야 되죠. 예, 눈목이라. 예. 이건 밝을 명자가 아니라 맑을 명자입니다. 의미는 비슷해요. 밝은 명하고 눈 맑은 명은 비슷한데,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의미를 이제 담은 눈 맑을 명자입니다. 네. 선생님, 휴대폰 똑같이 검색어에 영국박물관 쳐보세요. 영국박물관, 이렇게. 예. 이거 똑같네. 영국박물관. 저하고 똑같은 사진이 나오셔야 됩니다. 휴대폰으로 보세요. 영국박물관. 보시고 있나요? 그럼 영국박물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신고전주의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과는 좀 다르지만 신고전주의 양식인데요. 이건 영국 박물관을 모방해서 만든 건데요. 삼각형 부분 있죠? 저 위에 저 삼각형 부분이 합각이라고 해요. 저 합각 부분만 영국 박물관과 다르게 되어 있고, 그 외에 건물의 양식이나 형태는 그대로 영국 박물관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영국 회사가 설계를 했고요. 이 석조전이 탄생된 배경을 그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897년에 대한제국이 탄생합니다. 석조전은 1897년에 영국 회사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요. 1905년쯤에 일본 오쿠라 재단, 오쿠라 토목회사, 오쿠라 재단은 옛날에 제가 속리산 법주사편에서 촬영을 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중국에 가면 돈황이라고 있죠. 돈황에 가면 거기서 남북조 시대 북위에 불교에 관련된 것들이 석굴 안에 많이 있어요. 그 석굴 안에서 신라 고승이었던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이 발견되어 영국으로 가게 되죠. 그때 5,000점을 오쿠라 재단에서 돈황의 보물들을 사다가 우리나라로 옮겨왔고요. 아주 많은 보물들을 사거나 아시아에 약탈해서 가져와서 우리나라가 해방될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를 우리나라에 보관을 하다가 1945년도에 폐망을 하면서 일부는 놓고 가요. 오쿠라 재단이. 그래서 우리나라 박물관에 가도 우리나라 것이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것이라고 해서 진열해 놓는, 그러나 이제 어느 나라 것이고 어디에서 왔는가는 다 적혀 있죠. 필리핀 것도 있고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것도 있고 그런 유물들이 우리나라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시가 되어 있는 박물관의 전시물들이 오쿠라 재단이 돈을 주고 사오거나 약탈에다가 우리나라에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그 오쿠라 재단이 1905년대에 영국이 설계해 놓은 것을 그대로 시공을 해서 1910년도에 완공을 해요. 1897년도 대한제국이 탄생할 때 영국 회사가 설계를 하고 1910년도 대한제국이 일본에 한일 합방되어 대한제국이 사라지는 1910년도에 석조전이 완성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대한제국이 탄생될 때 설계되어 대한제국이 사라질 때 완공된 석조전이란 뜻이에요. 딱 13년 걸려서 완공됨이고 대한제국도 13년 만에 사라집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설계는 영국 회사가 설계를 했지만 오쿠라 재단에서 토목 공사를 해서 완공된 건물입니다.